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과목의 분석 모형 평가 중 평가 지표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지표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분석 모형 평가의 의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모델링을 완성하였다면 이제는 그 모형에 대한 평가를 해야겠죠. 따라서 분석 모형 평가란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단계를 의미하며 구축한 모형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타 모델과 비교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 지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형을 평가할 때 세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정확도가 평가돼야겠죠. 즉, 이 모델을 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평가 지표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화의 가능성, 즉 과대적합 여부인데요. 새로운 데이터를 적용해도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즉 모델이 매우 복잡해서 훈련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은 매우 높게 나왔지만 새로운 데이터인 평가용 데이터 예측 정확도가 낮게 나온 경우라고 한다면 이럴 경우 과대적합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경우는 최종 모델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훈련 데이터셋만큼이나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한 안정적 예측을 가져올 수 있는 모델인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인데요. 적은 입력 변수로 훈련된 모델일수록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모델에 삽입되는 변수가 너무 많지 않게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분석 모형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회귀와 분류기법에 따라 나눠 설명드리게 되는데 회귀에서의 평가는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기반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SAC, MSE, RMSE 등의 기본 평가 지표와 함께 모형의 설명력을 평가하는 결정계수 등을 사용했었죠. 분류 모델에 대한 평가는 주로 몇 개 중 몇 개를 맞췄는지를 평가하는 정확도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혼동행렬과 그에 대한 평가 지표, ROC 커브와 AUC 등으로 모델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회귀 분석에서 사용하는 기본 평가 지표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SSE는 3장 회귀 분석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Sum of Square Error, 즉 오차 제곱합으로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오차라고 했었죠. 이 오차의 크기를 제곱의 합으로 측정한 지표입니다. 비슷한 것으로는 밑에 AE, 평균 오차죠. 이것은 오차의 평균 값을 의미하고 절대값에 대한 평균은 MAE, 즉 평균 절대 오차로 표현되어 있네요. 수식 보시면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절대값을 씌워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SSE를 자유도로 나눈 평균의 개념이 바로 MLC였죠. 또한 나머지 평균 백분율 오차와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 등도 회귀 분석 기본 평가 지표로 언급되고 있으니까 수식 한번 잘 정리해 두시고요. 하나하나씩 그 의미와 수식을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꼭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모델의 설명력을 측정하는 평가 지표였죠. 결정계수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계수는 앞서 배웠던 상관계수의 제곱값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회귀 모델의 성능 평가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하며 회귀 모형의 실제값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냈었죠. 0과 1의 사이값을 갖게 되며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의 설명력이 높다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정계수는 독립변수의 개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독립변수의 수가 서로 다른 회귀 모형을 비교할 때의 평가 지표로는 부적합하겠네요. 밑에 보시면 결정계수와 관련된 수식이 있네요. 결정계수는 SST분의 SSR의 비율로서 확인 가능했었고요. 이는 1-SST분의 SSE로도 계산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수정된 결정계수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결정계수는 모형에 유의하지 않은 변수의 개수가 증가하더라도 그 값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보완하여 만든 게 바로 이 수정된 결정계수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독립변수가 모델에 추가되었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여 결정계수 값이 감소하게끔 만들었고요. 따라서 독립변수가 추가될수록 커지는 것이 아닌 모형에 유용한 변수가 추가되었을 경우 이 수정 결정계수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독립변수의 수가 서로 다른 회귀 모델을 비교할 때는 앞에 결정계수보다는 지금 보고 계시는 수정 결정계수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수정 결정계수는 결정계수보다 항상 작은 값을 가지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역시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매슬로우 CP값입니다. 최소제곱법을 사용해서 추정된 회귀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수정기수와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독립변수 추가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여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밑에 공식 보면 모든 독립변수 n개가 삽입되었을 때의 회귀 모형 MSE에서 선택된 독립변수 p개만 삽입되었을 때의 SSE의 차지 비율을 통해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매슬로우 CP값은 그 값이 낮을수록 모형을 잘 설명한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결정계수와 수정결정계수에 비해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계산 방법보다는 그 의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분류분석 모형의 평가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분류분석에서 클래스의 개수가 2개인 이진분류 모델은 결국 양성을 양성으로 정확히 맞출 경우, 음성으로 잘못 판단할 경우, 그리고 음성을 음성으로 정확히 맞출 경우, 양성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 총 4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순서대로 TP, FN, TN, FP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자세히 보면 먼저 TP는 true positive로 양성을 올바르게 양성으로 예측하는 진짜 양성을 의미합니다. FN은 false negative로 거짓 음성, 즉 음성 예측이 잘못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는 양성인데 예측을 음성으로 잘못했다라고 해서 false를 붙인 거죠. 여기서 헷갈리는 경우 쉽게 구분하는 팁을 드리자면 뒤에 있는 포지티브, 네거티브는 예측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TN, true negative, 그러면 네거티브로 예측했다는 얘기잖아요. 즉 음성으로 예측한 게 옳았다는 거죠. 실제가 음성인데 음성으로 예측을 한 케이스가 되고 마지막 FP는 false positive, 즉 예측을 양성으로 했는데 false, 결과가 잘못됐다는 거죠. 원래는 음성이었는데 양성으로 예측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앞에 있는 true, false는 각각의 예측을 성공했냐 실패했냐 라는 의미이고 뒤에는 positive와 negative는 각각 예측을 positive로 한 것과 예측을 negative로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정리한 것들 중 예측에 실패한 것, 즉 FP와 FN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분류 모델의 목적은 당연히 얼마나 양성을 정확히 예측했는가일 텐데 상업적 모델의 경우는 오류를 비용으로 환산해 금전적 손해를 측정한 값을 정확도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 암의 진단 예측을 예를 들어보면 이때 암의 진단일 경우를 양성, 암이 아닌 경우를 음성이라고 하면 FP는 원래 양성이 아닌 값을 양성이라고 잘못 예측한 케이스가 되겠죠. false positive, 거짓 양성입니다. 즉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예측한 경우죠. 이번에는 FN을 볼까요? false negative, 거짓 음성, 즉 음성으로 예측을 했는데 잘못됐다는 거죠. 음성이 아닌 데이터를 음성으로 분류한 케이스입니다. 실제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예측을 한 거죠. 두 케이스 물론 모두 위험하지만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여러분,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잘못 예측했다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돼서 엄청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겠죠. 실제로 암 진단의 경우는 이런 거짓 음성을 가장 피하는 반면 거짓 양성은 비교적 중요도가 낮게 평가됩니다. 이때 FP를 1종 오류라고 하고 FN을 2종 오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정리한 용어들을 교차표 형태로 정리한 것을 혼동행렬이라고 부르는데요. 분류평가 결과를 나타낼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값과 예측값을 각각 어느 위치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이 모양은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TP, FP, FN, TN 이런 순서로 외우지 마시고 예측과 실제를 어디다가 두는지에 따라 각각 잘 작성할 수 있도록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혼동행렬을 사용한 평가지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제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각의 평가지표 모두 그 의미와 계산식을 정확히 이해, 암기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먼저 정확도 볼까요? 전체 중에 맞춘 것들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분류 모델의 평가지표죠. 오차 비율은 예측이 틀린 것의 비율이므로 1에서 정확도를 뺀 값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민감도는 실제 긍정인 것 중에 긍정으로 예측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4가지 중 실제 긍정인 것은 TP, FN이 있으므로 이 중 긍정을 예측한 TP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민감도는 참긍정률, 재현율, 적중률이라고도 부릅니다. 특이도는 실제 부정인 것들 중 부정으로 예측하는 것의 비율로 TN과 FP에서의 TN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거짓 긍정률은 특이도의 반대, 즉 실제는 부정인 것들 중 긍정으로 예측한 것의 비율이며 1에서 특이도의 값을 빼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정밀도는 긍정으로 예측한 값들 중 실제 긍정인 값의 비율로 TP와 FP에서의 TP의 비율로 구할 수 있습니다.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민감도의 조합 평균으로 다음과 같이 구하며 0과 1의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정밀도와 민감도를 같이 고려하므로 불균형한 이진 분류 데이터셋에서는 정확도보다 더 나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파 통계량은 두 관찰자가 측정한 범주값에 대한 일치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모형평가 결과가 우연이 아님을 설명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0과 1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모델 예측이 실제값과 일치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PRA는 예측이 일치할 확률이며 PRE는 예측이 우연히 일치할 확률을 의미하는데요. 다른 지표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떨어지니 수식보다는 그 의미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지! 내용을 한번 다 외워볼까요? 바로 뒷페이지에서는 혼동 행렬을 직접 그려보고 각 평가 지표를 계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외우셨죠? 다음처럼 10개의 데이터에 대한 실제값과 예측값이 기록되었다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P는 포지티브이고요. N은 네거티브입니다. 자, 아래 표를 한번 채워볼게요. 각각 어느 칸이 TP, FN 등인지 생각해 보시고 옆에 있는 4가지 지표도 계산해 본 다음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혼동 행렬과 평가 지표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랄게요. 역시 분류 분석 모형의 평가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ROC 곡선은 가로축을 FPR, 거짓 긍정률이죠. 세로축을 TPR, 민감도로 두어서 시각화를 한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그래프가 왼쪽 꼭대기에 가깝게 그려질수록 분류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보고요. 그 면적을 아래 설명되어 있는 AUC 값으로 얻어 모델을 평가 및 비교하게 됩니다. AUC 값은 ROC 곡선 아래의 면적 값을 의미하고요. 항상 0.5에서 1의 사이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형이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ROC 곡선과 AUC 값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ROC 곡선을 그릴 때 X축은 거짓 긍정률로 두지만 지금처럼 특이도를 두기도 합니다. 거짓 긍정률은 1에서 특이도를 뺀 값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X축이 0부터 시작하지 않고 1부터 시작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바로 거짓 긍정률의 반대인 특이도를 나타냈기 때문이겠죠. 참고하시고 Y축은 민감도를 두고 있네요. 왼쪽 꼭대기에 가까울수록 분류 성능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브가 비슷할 경우는 어떤 모형이 더 우수한지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래 면적을 나타내는 수치인 AUC 값과 보통 함께 출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류 분석 모형을 평가하는 기법으로 이익 도표가 있습니다. 분류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각화 기법이고요. 이익이란 목표 범주에 속하는 개체들이 임의로 나눈 등급별로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값이고요. 이익 도표는 해당 등급에 따라 계산된 이익값을 누적으로 연결한 도표이고 분류된 관측치가 각 등급별로 얼마나 포함되는지를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이익 곡선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회귀 분석의 평가 지표와 분류 분석의 평가 지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회귀 분석에 대한 평가 지표는 앞에서도 많이 공부를 했던 개념인 반면 분류 분석의 평가 지표는 다소 생소한 것들이 좀 많았죠. 혼동 행렬이라던가 이런 개념들을 꼼꼼히 정리를 하시고 특히나 이 평가 지표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평가 지표들에 대한 이해, 암기, 계산까지 꼼꼼히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